2019 평강배 한중 바둑국수 초청전입니다. 해설의 이현욱 프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모든 초청전이 참 명예로운 자리지만요. 이번 초청전은 그 의미가 더합니다. 이 바둑의 역사를 이끌었던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기사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네, 말 그대로 레전드 중에 레전드 올스타전이 만들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8명의 기사를 바로 한 자리에 모두 모았던 그 대회가 지금 열리게 됐습니다. 네, 한국에서 4명, 중국에서 4명의 기사가 초청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기사들이 이름을 올렸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19 평강배 한중 바둑국수 초청전. 중국 위기협회에서 주최하고요. 산동성 위해시, 위해남해 신구에서 주관합니다. 자, 4대4 단체전으로 펼쳐지고요. 총 8판이 두어지는데요. 8판 중에서 승리를 많이 한 쪽에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네, 동률시에는 이제 주장전 승리팀이 승리를 하게 되고요. 자, 이번 대회는 우승 상금 40만 위안, 준우승에는 30만 위안이 주어지고 각자 1시간에 1분 초읽기 1회, 그리고 덤은 중국 룰을 채택해서 7집반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자, 한국과 중국의 출전 선수 명단입니다. 한국에서는 서봉수 구단,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조한승 구단으로 이 나이대별로 한 명씩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는데요. 네. 60대, 50대, 40대, 30대 이렇게 돼 있죠. 중국은 이제 레웨이핑, 마샤오춘, 창하오, 구리. 정말 이름만 들어도 정말 전설의 기사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네, 레전드가 모두 출전하게 됐습니다. 레전드 올스타전 1라운드, 2라운드로 나뉘어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은 1라운드입니다. 1라운드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요. 자, 중국에서는 60대부터 30대까지 이 나이 순으로 순번이 짜여졌는데요. 한국은 좀 뒤섞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이제 이런 이벤트 대회 같은 경우는 1차전 같은 경우는 그냥 연령대로 내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붙게. 제가 보기엔 각국 그 단장님들끼리 사인이 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잘 안 통한 걸까요? 중국은 그대로 냈는데 한국이 좀 변형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연령대로 붙은 대진은 유창혁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 대국 한 판. 그러네요. 나머지는 이렇게 섞여가지고 정말 뭔가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그런 대진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도 또 2라운드에서는 나이대별로 만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1라운드 이 대진이 섞이기는 했지만 재밌어 보이는 매치가 있어요. 네, 역시 유창혁 마샤오춘 판과 이창호 구단과 구리 구단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거든요. 네. 네, 이 두 판이 특히 관심이 많이 갑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구리 구단이 2011년도가 마지막 대국이었을까요? 네, 지금 한 8년 됐죠. 네. 아무래도 두 기사가 이제 세계 대회에서 뭐 출전할 수 있는 좀 그것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고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판에 만나지 않는 이상은 참 오래간만에 이제 두 기사의 대진이 만들어졌는데 두 선수는 사실 나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지만 네. 세계 대회에서 활약한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많은 대결을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벌써 그 16번이나 만났으니까 그쵸. 뭐 적은 건 아니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대진을 봤을 때요. 사실 이렇게 대진이 섞이면은 어느 팀이 좀 우세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대진이 섞였는데도 좀 팽팽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네, 특히 유창혁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바둑과 이창호 구단과 구리 구단의 바둑은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팽팽한 대결이 예상이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1라운드, 2라운드 나뉘어서 펼쳐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총 8판에 되고 물론 4대4 동률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때 주장전을 승리한 팀이 아주 승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데요. 이 주장전을 뽑는 방식이 재밌어요. 네, 이게 상당히 재밌는데, 그러니까 그냥 주장전은 2차전에 이제 한 판의 주장전이 되는데 네.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근데 1차전에 그 1차전에 1국 있잖아요. 네. 1국에서 돌을 가리는데 오늘은 이제 조한승 구단과 네웨이핑 구단이 1국에서 돌을 가리게 되는데 여기서 백을 잡은 팀이 흑이 아니라 백이요. 백을 잡은 팀이 2차전에 어느 판을 주장전으로 할 것인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덤이 7집반 대회이기 때문에 저는 흙을 잡는 쪽에서 주장전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뭔가 형평성은 그게 맞는데 뭐 중국에서 하는 대회다 보니까 중국은 뭐
백이 좋은가 보죠. 뭐. 그런가 네, 보네요. 백한테 다 좋은 걸 주려고 하는 건지 어쨌든 1국에 돌가려서 백을 잡는 쪽이 주장전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전 1국 누가 백을 잡는지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1국에서 한국에서는 조한승 구단이 백을 잡는 게 2국 주장전 지목이 가능하니까 훨씬 좋은 길이겠네요. 그렇죠. 네, 조한승 구단에게 좀 막중한 임무가 네, 주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한승 구단은 1국에서 이 중국의 60년대를 대표하는 기사죠. 뇌이핑 구단과 만나게 됐고요. 자, 이 대결은 그래도 조한승 구단 쪽이 좀 더 승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뇌이핑은 60대 대표, 조한승 구단은 30대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네. 3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두 기사가 일단 세계대고 지금 공식 대회에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첫 대결인데 아무래도 젊은 피인 조한승 구단이 이제 우세하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뇌이핑 구단이 최근에도 사실 왕성하게 또 대국하는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또 조한승 구단이 또 아무래도 좀 부담을 갖고 바둑을 둘 수 있는 대국이라서 그쵸. 이 대국도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대별로 만난 한 판의 대국, 마샤오춘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대국. 두 기사의 나이 차이가 단 2살인데요. 이 두 기사 각국에서 활약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네, 사실 두 기사가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활약 시기도 비슷하긴 한데 생각보다 많이 두진 않았어요. 많이 두진 않았는데 두 기사 모두 공통점이 있죠. 네, 한국의 이창호 구단 때문에 네, 굉장히 눈물을 많이 흘렸다. 네. 네, 이것이 공통점인데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 중에서 이창호 구단 때문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대부분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두 기사가 좀 그런 공통점이 있고 또 두 선수가 또 세계 대회에서도 주요 대회에서 많이 만났었거든요. 근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 두 기사의 레전드 매치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나이대는 많이 다르지만요. 이 3국 창하오 구단과 서봉수 구단의 대국. 저는 서봉수 구단에게도 꽤 높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연령대로만 보면 60대와 30대니까 어떻게 보면 창하오 구단이 많이 우세할 것 같지만 서봉수 구단은 사실 다른 60대 기사들과 다르게 지금도 왕성하게 세계대회 본선 무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또 중국의 신예 선수를 이겨내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의 창하오 구단 입장에서도 전혀 방심할 수 없는 대결이에요. 그래서 이 대결도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4국이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었던 이창호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입니다. 자, 이렇게 1국부터 4국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먼저 전해드릴 대국은요. 마샤오춘 구단과 유창혁 구단, 이 50대 기사끼리의 대국입니다. 과연 어떤 대국이 펼쳐질지 대국장에서 함께 하시죠. 2019 편강배 한중 바둑국수 초청전. 제한 시간은 각자 1시간, 초읽기는 1분 1회입니다. 덤은 7집반입니다. 저는 사실 사진만 봐도 저는 좀 아련한 추억이 좀 떠오르는데 네. 왜냐면 이제 저희 세대들이 이제 바둑 배울 때 이 두 기사의 바둑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바둑을 둬야겠다. 네, 아니 근데 사진이 요게 좀 유창혁 구단에게 좀 우세하네요, 사진이. 유창혁 구단은 좀 사진이요? 젊었을 때 사진 같고 네. 마샤오춘 구단은 제가 보기엔 뭐 거의 최근 사진 같아요. 그런가요? 네, 이거 좀 차이가 있네요. 이게 뭐 한국에서 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네. 뭐 이 정도 핸디캡은 네. 있어야죠. 자, 두 선수는 유창혁 구단이 66년생이고요. 마샤오춘 구단이 64년생이에요. 2살 차이가 납니다. 자, 마샤오춘 구단 하면은 90년대 중국 바둑 1인자. 이 한 줄로 뭐 다 말할 수 있을 것 네. 같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 국적을 가진 기사로 세계대회 최초 우승자예요. 뭐 지금은 이제 커지 구단을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네. 중국이 세계대회에서 처음 우승한 게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95년도에 이 마샤오춘 구단이 최초로 우승을 했습니다. 뭐 중국에서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거의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을 했었고 95년도에 후지츠베와 동양증권배를 동시에 우승하면서 딱 1년이긴 하지만 세계 1인자 자리를 차지했던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이런 엄청난 기사가 왜 딱 1년밖에 1인자를 못했을까요? 이창호 구단이요. 네, 그렇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네. 이창호 구단이 등장을 하면서 사실은 나이대는 이창혁 구단하고 라이벌이지만 마샤오춘 구단은 사실 이창호 구단하고 굉장히 세계대회에서 많이 만났어요. 이 두 기사가 또 많이 만나게 됐었군요. 사실상 거의 일방적으로 이창호 구단이 승리를 거두면서
마샤우추 구단이 세계 대회에서 이렇게 빠르게 좀 사라지게 된 그 원인을 제공한 기사가 바로 이창호 구단이에요. 마샤오춘 구단과 이청호 구단의 상대 전적이요. 이청호 구단의 기준으로 26승 6패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뭐 그 당시에 활약했던 기사들은 뭐 이창호 구단하고 하면 다 정말 상대 전적이 제가 보기엔 뭐 20% 되는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정말 최강의 면모를 보여줬던 이청호 구단인데요. 자, 오늘 마샤오춘 구단과 유청혁 구단 이 두 기사 하면은 또 기풍이 뚜렷한 기사들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를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유창혁 구단은 세계 최고의 공격수라는 별명이 있듯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공격을 굉장히 잘하는 기사고요. 그런 화려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고, 마샤오춘 구단은 화려한 거는 같아요. 좀 그 화려한 거는 같은데 두 기사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마샤오춘 구단은 그 흔히 말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이 쓰죠. 선실리 후 타계. 아, 네, 네. 선실리 후타계. 이게 이제 이세돌 구단, 뭐 커제 구단, 뭐 이런 기사들이 이제 그렇게 두는데 바로 이 선실리 후타계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원조 기사가 바로 마샤오춘 구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실리를 엄청나게 좋아하고요. 네. 예, 그 선실리를 차지한 다음에 그 타계 솜씨가 너무나도 뛰어나서 뭐 당시에는 거의 그 90년대에는 그 마샤오춘 구단의 스타일에 거의 적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뭐랄까요, 그 스타일에 완전 최적화된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는 마샤오춘 구단에게 초반 실리를 안 내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겠습니다. 네, 많은 기사들이 했었고, 그러니까 마샤오춘 구단의 그 가장 강점은 일단 타계를 굉장히 잘하는데 감각이 아주 뛰어나고 향마가 뭐라고 할까요? 약간 조은영 구단하고도 비슷한데 굉장히 발이 빨라요. 발이 빠른데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당시에는 뭐 경묘한 행마를 한다고 해서 그런 표현도 많이 썼었고, 정말 바둑을 그냥 딱 봐도 천재의 기사 같이 딱 느껴질 정도의 그런 바둑을 뒀어요. 그러니까 이길 때 보면 진짜 화려하게 그러면서 쉽게 이겨가는 모습이 이제 전성기 때 마샤오춘 구단의 그 주특기였고요. 거의 뭐 이창호 구단이 등장을 하기 전까지는 독주가 엄청 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마샤오춘 구단이 95년도 세계대회에서 이제 당시 세계대 2개, 지금보다 세계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동양제권의 호주집을 동시에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세계대를 다 우승했고, 그리고 중국 국내에서도 뭐 계속 1인자 자리. 특히 이제 마샤오춘 구단은 그 중국 명인전이라는 타이틀 기전이 있었는데 네. 이 대회를 무려 13연패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정말 오랫동안 장기 집권을 했죠. 와, 13연패요. 13년 동안 그러면 우승을 한 그렇죠. 거죠. 네, 계속 우승을 한 거죠. 자, 이 두 기사 기풍이 또 뚜렷하고 색깔이 있는 바둑을 즐겨두기 때문에 시간이 흘렸지만 그 기풍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을지도 내용적으로 궁금하고요. 자, 마샤오춘 구단과 유청혁 구단의 상대 전적, 유청혁 구단이 6승 2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워낙 옛날의 데이터니까요. 네. 두 기사의 대국을 저는 사실 지금도 기억이 많이 나는데 유창혁 구단이 좀 앞서 있어요, 많이. 그러니까 스타일이 굉장히 다른데 공격과 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샤오춘 구단의 타계가 유창혁 구단의 공격에는 잘 안 통했어요. 네, 그래서 주요 고비마다 유창혁 구단에게 많이 발목을 잡혔고, 특히 이제 가장 두 기사의 그 대표적인 게 후지집의 결승에서 두 기사가 한번 만났었죠. 그래서 유창혁 구단이 당시에 반집을 이겨서 우승한 기억이 있는데 두 기사의 대결 중엔 그 대결이 가장 큰 승부였습니다. 그쵸. 지금도 덩치가 큰 세계대회가 많이 생겼지만요. 예전에 세계대회 정말 그 큰 기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라졌지만요. 후지츠베도 굉장히 컸었고요. 도요타 덴소베도 전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네, 도요타 덴소베는 그래도 후지집이나 동양제권에 비하면은 최근 기전이고요. 도요타 덴소베에서는 사실 두 기사가 그렇게 큰 인연은 없었고, 네, 이 두 기사가 활약할 때는 역시 이제 후지집에, 동양증권배, 응시배 이런 대회들이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둑 TV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올드 바둑 팬들이라면 네, 이 레전드 매치 오늘 펼쳐지는 대결이 참으로 제가 보기엔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쵸. 뭐 네이팅 구단이나 마샤오춘 구단의 기보나 뭐 저서로 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프로 기사들도 공부를 할 때 사용을 했던 책들이니까요. 네. 자, 오늘 유창혁 구단의 이제 흑번으로 대국이 시작이 됐고요. 자, 이제 이게 조금 저는 이 평강배가 이제 딱 펼쳐진다고 했을 때 네. 궁금했던 거는 이제 레전드 기사들도 과연 AI식의 바둑을 둘 것이냐 그게 그거 궁금했는데 궁금하네요. 근데 물론 이제 뭐 여기 지금 조한승 구단도 이렇게 있고 비교적 젊은 기사들은 30대 기사들은 이제 AI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제 이 지금 뭐 50대잖아요. 지금 마샤오춘 구단, 유창혁 구단은 네. 뭐 서봉수 내외핑 구단도 있지만 이게 좀 달라요. 그 재밌는 게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에는 AI의 바둑을 거의 따라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AI 바둑 중에서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3-3 침입이잖아요. 네. 이창호 구단은 3-3 침입을 하질 않아요. 상대방들한테 늘 3-3 침입만 허용만 하지 거의 3-3 침입을 두지 않고요. 이창호 구단 그러니까 AI 바둑을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스타일이고 유창혁 구단 같은 경우에는 AI의 수법을 많이 씁니다. 유창혁 네, 구단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사실 보면은 이런 어깨짚음도 그렇고요. 초반에 이렇게 한 칸 굳히는 것도 AI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서부 구단은요? 서봉수 구단이 이번에 출전하는 8명의 기사 중에서 가장 많이 AI를 사용하나요? 사랑하는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공부량이 어마어마한 네,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 나온 선수 중에 네웨이핑 구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최고령 기사인데도 네. 지금도 AI 바둑을 연구를 많이 하고요. 실제로 바둑에서도 정말 AI 그 수법들을 많이 두는 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직까지도 이 젊고 어린 기사들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롱런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일단 두 기사가 포석을 좀 빠르게 짜가고 있는데요. 자, 저희는 유창혁 구단만의 또 독특한 감각이 나왔죠. 지금 얼핏 보기엔 걸쳤는데 여길 걸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지금 한 칸 옆으로 걸쳐갔죠. 되게 애매하게 걸쳐갔죠. 이거 뭐 받으라고 하는 건지도 애매한데. 네. 그러니까 이수의 의미는 이제 똑같이 두면은 여기를 이렇게 두었을 때 간격 자체가 이게 괜찮다는 얘기고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걸쳤다고 봤을 때는 백이 이제 여기 나를자가 와 있기 때문에 바로 협공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이 눈목자로 돼 있어야 백이 협공을 할 때 좀 여유 있게 들어갈 수가 있죠. 형태 자체가. 네, 많이 달릴 수 있네요. 네, 그래서 백으로 하여금 받아주면 이 정도로 벌려주겠다는 얘기고요. 지금은 이제 변 쪽을 받아서 안정을 취해 가겠네요. 네, 이제 제한 시간 1시간에 1분 이러면은 농심배 룰과 비슷한데요. 똑같죠. 덤을 빼고는 똑같죠. 이제 평강배가 좀 더 이렇게 인기를 끌어서 이렇게 나이 순대로도 좀 초청을 해서 농심배 룰로 대결을 펼쳐도 전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재밌긴 하겠네요. 네,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일본 이제 출전 선수도 받아서 그렇죠. 5명씩 딱 만들어서 네. 사실 이 두 기사랑 연령대가 비슷한 일본의 이제 대표적인 기사가 요다 노리모토 구단이라고 네. 유차혁 구단과 동갑이에요, 나이가. 레전드인데 요다 구단도 같이 3국이 했어도 정말 재밌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딱 20대 선수까지 받아서 네. 하면은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이 횟수가 더해지면은 평강배에서도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그런 룰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변 돌파해 가면서 뛰어나오는 중앙 쪽으로 향하는 진행이 되겠네요. 그 최근에 보면 이제 두 기사가 이제 아무래도 그 전성기 시절에 비해서는 시합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마샤오춘 구단이나 유창혁 구단이나 이제 대국수가 많지는 않은데 최근에 이런 이제 이벤트 대회 또 시니어 세계 대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앞으로 이제 이 두 기사의 모습을 자주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대국자가 올해 시합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아서
이 유창혁 구단도 참 오래간만에 지금 대국을 하는 거고요. 네. 마샤오춘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변수가 많아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두 기사가 이제 최근에 한번 시니어 대회에서 만났었는데 당시에는 유창혁 구단이 이제 승리를 거뒀었죠. 일단 중국 팀의 오더를 보면은 이 나이대대로 선수 오더를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게 좀 보이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1차전, 2차전이 있으니까 이제 1차전은 그냥 나이대로 한번 붙어보고 그리고 이제 2차전은 이제 주장전도 넣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진짜 승부를 하자 얘기였던 것 같은데 한국 선수단에서는 글쎄요, 한국 선수 왜 그랬는지 몰라도 한국 선수는 좀 변형을 했어요. 네. 이 순번을 정한 이야기가 좀 재밌던데요. 네, 저도 뭐 어떻게 정했을까, 누가 결정했을까 물어봤더니 그냥 즉석에서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더라고요. 주사위요? 예, 주사위를 던져서 사실은 누가 나가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정했다고 합니다. 좀 친선 같은 분위기에서 오늘 대국이 펼쳐지고 있겠네요. 네, 자, 그쵸. 얼마나 이 선수들에게 부담이 많지 않게 느껴질까 생각이 되냐면요. 이 상금도 우승 상금이 한화로 6,700 정도고요. 준우승 상금이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네, 요즘 세계대회가 우승과 준우승 상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치면은 우승과 준우승 상금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이벤트 대회니까 좀 그렇게 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 이 나온 출전 기사들은 상금보다도 상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돈은 많이 벌었거든요, 이미. 네, 8명 기사 모두. 네. 근데 이제 명예 진짜 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게 그쵸. 특히 오늘 펼쳐진 유창혁 마샤오추 구단파는 진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대결일 겁니다. 네, 유창혁 구단이 지금 오히려 약간 공격을 당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일단은 흑 4점 쪽에 수습을 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기 형태에서 보시면 여기는 근데 이거 이 껴붙여서 백이 늘어주면은 이쪽을 젖혀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끊는 수가 있으니까 백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나가는 행마가 좀 좋아지는데 여기를 껴붙였을 때 지금은 당연히 백이 단수를 쳐서 패를 하겠죠. 그럼 패를 걸어가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흑이 패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붙여서 패를 걸어가기 좀 힘든 형태고 일단 그냥 나간다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제일 무난하고 또는 그냥 젖혀갈 수도 있는데 젖히면 이제 백이 여기를 단수 쳤을 때에 요 교환을 해놓고 나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나가야 되는 형태입니다. 안 두게 되면은 백이 한 수 더 두어서 봉쇄를 했을 때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네. 자, 지금 귀를 먼저 물어볼 수는 없겠고요. 일단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하는 게 급해 보입니다. 아니면 빠르게 그냥 변 쪽에서 안정을 취할 수는 없나요? 지금은 살려고 한다면 뭐 여기를 붙이고 늘 때 여기를 젖히면 안에서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고 늘면 살긴 살아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은 중앙 쪽이 아직 봉쇄가 된 상태가 아닌데 이렇게 그냥 안에서 살고 싶진 않거든요. 네. 특히 또 유창혁 구단의 스타일상은 그렇게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두 기사 모두 이제 정말 프로필이 화려한 선수들인데 아까 제가 마샤오춘 구단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네. 유창혁 구단도 이제 93년도에 후지집에서 그 조은영 구단과의 형제 대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세계대 첫 우승을 하면서 뭐 응시배 그리고 뭐 삼성화재배는 아니죠. 그 출란배 해가지고 당시에 세계대를 모두 이제 그랜드슬램을 하는 기록을 세웠었어요. 한 번씩 다 우승하는 기록이죠. 그렇죠. 93년부터 2002년도까지 요즘은 세계대회가 또 계속 생기고 있고 없어지고 있고 해서요. 그랜드슬램이라는 단어를 들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만 하더라도 이 한 기사가 세계를 평정하는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네.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기사가 몇 명 좀 있죠. 그렇죠. 이제 보통 이제
테니스에서 이게 나온 용어인데 한 해에 이제 메이저 대회가 4개가 열리는데 그걸 다 우승하면 이제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 너무 힘든 기록이고요. 그냥 몇 년에 걸쳐서라도 하나씩 한 번씩 다 우승하면 이제 그랜드슬램을 했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지금 뭐 이 기록이 이제 이창호 구단이 이제 그랜드슬램을 한 적이 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세계 대회 한 번 우승한 기사들이 막 그러니까 2번 우승하는 기사들 나오기 힘들 정도로 지금은 굉장히 강자들이 평준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네. 한 기사가 대회를 여러 개 우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레전드들이 활약할 시기에는 세계 대회 숫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한 번에 몇 개 우승하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런 기록들이 좀 있었죠. 사실 이번 대회 보면은 이제 유창혁 구단, 이창호 구단, 서봉수 구단, 원래 이제 조은영 구단도 이제 포함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기사인데 네. 지금은 이제 의원 활동을 하기 때문에 참가를 하지 못했고요. 이 마샤오춘 구단하고 이제 중국의 네웨이핑 구단, 저희한테는 사실 서비평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요. 근데 네웨이핑 구단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네웨이핑 구단이 중국의 2번째 1인자였고요. 그리고 마샤오춘 구단이 이제 3대 1인자인데 사실 두 선수 간의 그 어떻게 보면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죠. 이 두 선수가 이 사범과 제자 사이 아닌가요? 약 그 당시에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하기 좀 그렇지만은 마샤오춘 구단이 처음에 국가대표에 들어갔을 때 네. 이제 그 뭐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1대1 전담 사범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거는 이제 중국의 중국통이라고 저희 한국에서 최고의 중국통이죠. 권효진 감독님한테 제가 들은 내용인데 네. 그래서 마샤오춘 구단이 이제 국가대표 처음에 왔을 때 굉장한 유망주였다고 해요. 이미 그 당시에 천재 기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기원에서 서비평 구단 당시에 이제 당대 거의 1인자였죠. 서비평 구단을 붙여주면서 뭐 1년 동안 뭐 복귀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저희 쪽으로 치면 이제 스승과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사이였었는데 마샤오춘 구단은 그걸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분명 마샤오춘 구단도 네이핑 구단에게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얻은 게 많을 텐데요. 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네. 두 기사가 좀 껄끄러운 사이라는 게 이제 뭐 중국 내에서도 그렇고 한국 내에서도 많이 알려졌었죠. 두 기사가 또 워낙 재능이 뛰어난 기사들이기 때문에 또 자신의 재능을 좀 많이 인정을 하고 뭐 그런 모습이 인터뷰에서도 많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서로를 더 인정을 하기 싫어하는 거일 수도 예.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방송용 아니고 비방용으로 할 얘기 더 많은데요. 이 두 기사 간에 특히 마샤오춘 구단이 정말 얘기할 거리 많아요.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일단 소위 말해서 이제 악동 기질이 좀 있어요. 악동 기질. 악동이요? 예, 지금으로 치면 이제 커제 구단이 약간 그런 튀는 행동을 좀 하는데, 지금의 커제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마샤오춘 구단은 뭐 훨씬 더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커제 구단이 이 세계 대회에서의 모습, 그런 행동들이 종종 잡힐 때마다 좀 이슈가 되기는 하고 네. 있는데요. 그거보다 심하다면은 어땠던 거죠? 그러니까 마샤오춘 구단은 이제 대회 일정이나 어떤 대국 장소 또 대국 환경 같은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세계 대회를 그냥 보이콧도 여러 번 했고요. 한국에 뭐 삼성화재배도 한 번 안 나왔었고, 뭐 심지어는 중국 자국 기전인 출란배도 한번 보이콧을 했었어요. 뭐 본인의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일정이나 이런 게 좀 불만이 있으면 네. 보이콧도 하는 기사였어요. 이게 참 실력이 있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그 다른 기사였으면은 어디 기록에도 남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이 90년대를 대표하고 또 그 기간 유지했고요. 통산 39회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는 마샤오춘 구단입니다. 네, 일단 뭐 아무리 악동 기질이 있어도 중국 내에서의 그 세계 최초의 이제 챔피언이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지금 중국에서는 사실 기성으로 칭호받는 이제 네웨이핑 구단이 있지만 사실 네웨이핑 구단은 세계대회 챔피언 반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1회 응시배에서 네. 조은영 구단에게 정말 눈물의 패배를 당하면서
그 대결을 다 아시죠. 결국은 그 이후에 네웨이핑 구단이 세계 대회에서 우승 경험을 한 번도 하질 못했습니다. 근데 그 최초의 기록을 마샤오츠 구단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샤오츠 구단은 이제 내가 네웨이핑보다 더 한 수 위다. 네, 그 기록 면에서. 그러면 좀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쵸. 그 시대에서는 각각의 1인자였지만은 이 좀 걸어온 길을 보게 된다면은 마샤오충 구단도 당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요. 자, 지금 제 이제 그 얘기는 좀 이따가 또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차혁 구단이 요 날일자로 그냥 평범하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마샤오충 구단 역시 실리 좋아하죠. 예, 실리 딱 챙겨갑니다. 여길 둬서 흑이 이제 여길 막아가더라도 치받으면은 여길 두고 끊어서 어차피 이 한 점을 흑이 살릴 수는 없어요. 여길 두더라도 백이 이쪽으로 밀고 나가게 되면 수이기 때문에 예, 이거 어차피 흑이 잡힙니다. 이렇게 두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아갔고요. 백도 이제 치받아서 이 한 점을 수중에 넣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흑은 손을 빼게 되고요. 손을 빼게 되고 뭐 이런데 입구자 정도 가는 것도 좋은 자리고요. 이런 형태에서 사실 여기다 갖다 붙이는 것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쪽 받으면 이렇게 치받아서 네. 끊으면 늘어서 이제 수가 나니까 백이 이 정도로 받아주면 그때 한 칸 정도 띄어서 이렇게 두텁게 중앙을 봉쇄해두는 이런 게 이제 유창혁 구단의 스타일이거든요. 모양이 예뻐지네요. 네, 그리고 두텁게 만들어 놓고 이제 그걸로 공격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 자, 일단 어떻게 둘지요. 일단은 젖혀서 이 하변 돌들에게 힘을 좀 불어 넣어주는데요. 네, 자, 요수는 이제 다음에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걸 노리고 있어요. 여기다 붙여서 백이 거의 단수를 치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걸 바로 쳤죠. 안 되게 되면 여기를 붙이게 되면 그때는 단수 쳐도 흑이 이제 이렇게 위로 끊어서 이쪽으로 둬버리면 크게 수가 납니다. 네, 있게 되면 이어서 이건 난리가 나죠. 거의 붙이면 수가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젖힌과 단수는 거의 뭐 당연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젖혀서 이 단수 교환은 유창혁 구단이 실리로는 손해예요. 네. 손해라서 이거를 교환을 했다는 얘기는 다음에 뭔가 다음 수단이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이 103점을 좀 괴롭힐 방법이 없을까요? 이쪽 세 점이요? 네. 돌이 좀 가벼운 형태라서 여길 두더라도 한 칸 띄어서 나가면은 이쪽에 있는 흑 6점도 사실 아직은 못 살아 있는 돌이라서 크게 공격당할 형태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판이 유창혁 구단이 흑으로 정해졌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1구 그 흑백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조한순 구단이 그럼 100이겠네요. 조한승 구단이 100. 이 판이 두 번째 판이었나요? 네. 그러면 조한승 구단이 100을 잡았네요. 성공했네요. 한국이 네. 100을 잡았습니다. 100을 잡았으니까 이제 저희가 2차전에 오더를 서로 오더를 제출한 후에 네. 한국 선수단에서 2차전에 몇 국을 예를 들면 뭐 1국이든 2국이든 몇 국을 주장전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오더를 제출하면서 주장전을 정해서 내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각자 이제 오더는 공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좀 30대의 조한승 구단이나 40대의 이창호 구단 쪽으로 주장전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생각해도 이제 아무래도 그게 유리하겠죠. 아마 선수단에서는 이제 이창호 구단에게 주장전을 맡길 생각일 것 같은데 아마 이창호 구단은 나보다는 우리 후배 조한승 사범이 해야지 아마 그럴 것 그렇지네요. 같아요. 예. 딱 뭔가 떠올라요. 네. 자,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바둑계 레전드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 레전드 올스타전 평강배 한중 바둑 국수 초청전은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네, 이번에는 이창호 구단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한중 바둑 국수 초청전 1라운드.
사국입니다. 이창호 구단은 중국의 구리 구단과 만나게 됐는데요. 지금 보이는 사진은 현재 대국장의 네. 두 선수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DF 사진 보니까 최근의 모습인 것 같고 자, 이 대결도 정말 기대가 되는 매치업인데요.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이제 세계대회로 치면 이제 9년 만에, 8년 만에 만나게 됐고. 네. 자, 구리 구단이 주특기예요. 100을 잡았을 때 3-3 포석을 굉장히 많이 두거든요. 사실 오늘은 좀 덜하네요. 원래는 양3-3 포석을 엄청 많이 뒀거든요, 100으로. 이번에 그 LG배 통합 예선에서도 이 100을 잡으면 양3-3으로 두어서 다 승리를 거뒀었어요. 오늘도 100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오늘도 한쪽은 소목 뒀네요. 네. 자, 좌쪽은 3-3으로 뒀고요. 자, 구리 구단과 이창호 구단의 대국. 자, 일단 대국이 3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요. 초반 수수는 좀 빠르게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뭐 이거 두 선수는 사실 뭐 설명을 안 해도 될 정도의 기사인데 일단 구리 구단 하면 이제 이세돌 구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필생의 라이벌. 예, 그리고 두 기사가 이제 사상 초유의 10번기까지 펼쳤던 기사죠. 아마 한국의 많은 팬들 바둑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 이세돌 구단의 10번기 때문에 구리 구단의 이름을 아마 많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저 이세돌 구리 10번기 딱 이렇게 한 단어처럼 느껴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구리 구단은 83년생,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75년생의 기사고요. 상대 전적은 이창호 구단 기준으로 9승 7패입니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상대 네. 전적으로 치면. 두 기사가 나이 차이는 8살 차이가 나지만요. 그래도 이 대국수가 꽤 되고요. 상대 전적도 뭐 7대 9, 9대 7이면은 좀 비슷하게 느껴지는 스코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창호 구단이 워낙 일찌감치 활약을 했다가 또 오랫동안 정상권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네. 예, 8년의 차이가 납니다만은 두 기사가 세계 대회에서 많이 만났어요. 자, 두 기사의 이제 가장 그 뭐랄까요, 한국 팬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대결은 그 2007년 농심 신라연배에서 당시에 이제 한국은 이창호 구단 혼자 남았었고요. 중국은 당시에 사실 당대 1인자였죠. 쿵제 그리고 구리 구단 이렇게 두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창호 구단이 쿵제 구단을 이기고 최종국에서 구리 구단까지 이기면서 한국의 우승컵을 가져오죠. 이창호 구단 하면은 뭐 수많은 대회들을 우승했지만 역시 농심배를 빼놓을 수 없는 기사이죠. 네. 그 2007년에 그 농심배 최종국이 지금도 두고두고 해자가 될 정도로 엄청난 명승부였고요. 사실 뭐 이창호 구단이 많이 좀 위기가 있었던 바둑인데 막판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승리를 거둔 그 대결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창호 구단의 농심배 하면은 상하이 대첩이 가장 유명하지 않나요? 그렇죠. 상하이 대첩이 가장 유명한데 그거 말고도 그때 임팩트가 너무 커서 그렇지 그거 말고도 농심배에서는 이창호 구단이 뭐 한국의 수많은 우승컵을 가져왔죠. 사실 상하이 대첩은 바둑을 모르시는 분들도 드라마에서 내용이 한번 다뤄졌기 때문에 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실화인지 모르고 물어보신 분들도 있었고요. 아, 그렇군요. 워낙 드라마틱하니까 네. 정말 드라마에 나온 게 실화일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구리 구단은 그냥 한국의 이세돌 구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풍이 너무 비슷하죠. 이세돌 구단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둔다, 공격적으로 둔다 정도의 차이이지 기질이나 뭐 두는 스타일 뭐 다 비슷합니다. 또 이 대회가 농심배 대회 그 룰이잖아요. 1시간에 1분 1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창호 구단이 정말 강한 그런 방식의 대회예요. 그렇죠. 농심배 하면은 이창호 구단. 농심배 룰을 따르고 있는 평강배이기 때문에요. 이번 두 선수의 대구 이창호 구단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뭐 대국이 초반에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젖혀 있는 것은 안 두어도 이 백이 잡히는 돌은 아닌데 여기를 이제 늘거나 하게 되면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라 선수로 굉장히 아프죠. 그래서 굉장히 칠게 짠습니다. 젖혀 이어놓고 이렇게 확실히 살아두어야만 뭐 이쪽에서 활용을 하거나 이런 데 뛰어들었을 때도
마음껏 싸울 수가 있죠. 지금 굉장히 큰 수입니다. 자, 이 바둑의 포인트는 항상 늘 그려왔는데요. 이창호 구단은 뚜벅뚜벅 따라가는 스타일이고 구리 구단은 좀 많이 초반엔 좀 속력 행마를 하죠. 좀 앞서가는 스타일인데 이제 후반에 미세한 끝내게 봐도 이런 식으로 짜이면 이제 이창호 구단이 좀 승률이 높았고요. 중반에 한 번 붙어서 그냥 승부를 내는 스타일로 가면 구리 구단이 좀 승률이 높았어요. 그럼 이창호 구단은 싸움을 좀 피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대국에서도. 네, 근데 그게 이제 10년 전 전성기 때 얘기고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쵸. 이 기사들이요, 이 전성기 때 그 기풍으로 성적을 내다가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기풍을 좀 바꾼다고 해요. 그렇죠. 뭐 이게 아마도 살아남기 위해서 특히 이제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그냥 참고 두다가 후반 끝내기로 이기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뒀는데 지금은 이제 후배 기사들이 끝내기가 약한 기사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로는 안 되겠다 해서 좀 바둑이 적극적으로 좀 변했죠. 조금씩 두 기사도 기풍의 변화를 가졌었는데요. 과연 오늘 대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짜일까요? 네, 지금 들어간 수가 역시 구례구단 다운 수죠. 예, 정말 깊숙하게 뛰어듭니다. 이렇게까지 가능해요? 이거는 이제 흙의 응수에 따라서 안에서 수를 낼 수도 있고요. 바깥에서 활용도 할 수 있다. 약간 네. 응수타진 격인데요. 예, 이제 이렇게 둬서 이제 뭐 끊어서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둘 때 막으면 이쪽은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두면 이제 백이 뭐 늘거나 해서 뭐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서 예, 나갈 수 있죠. 가볍게. 거기까지만 교환해두고 이 정도로 바깥쪽에서 활용이 된다는 건가요? 여기 좀 끊겠다는 얘기거든요. 밀었다는 얘기는 끊어서 이걸 늘면 이렇게 늘어서 싸우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네. 이런 식으로 씌웠을 때 여기가 지금 미리 사전 공작이 돼 있으니까 나를자로 갈 때 딱 제격이죠. 단수 치고 나가면 흙을 차단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늘어두면은 거의 이쪽을 받아야겠네요. 이쪽을 받고 백도 한 칸을 뛰어 나가는 그런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변 쪽 받았고요. 자, 흙이 받았기 때문에 백이 뛰어나오면서 한 차례 또 전투가 일어나겠습니다. 그냥 뛰어나오는 게 아니라 네. 붙여가네요. 평범하게 안 두죠. 이제 그냥 뛰어나가면은 흙도 그냥 편하게 뛰어나갈 수 있는 형태인데 자꾸 기대가지고 일로 두면 이제 젖혀서 젖혀가는 자세가 좋고요. 흙이 이런 데를 젖히면 한 칸을 띄어서 자연스럽게 이쪽은 버리더라도 이쪽에 흙 6점을 포위할 수가 있잖아요. 네. 약간 기대기 전법을 둔 겁니다. 자, 구리구단 한동안 이제 세계대회에서 모습을 보기가 힘들어졌는데 특히 이제 중국은 한국보다 세대 교체가 더 급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요. 세계대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얼굴 보기 힘들어졌어요. 저희가 간간히 이제 기사로 뭐 칭화대 입학해서 학업 중이고 뭐 어디 행사 같은데 이제 레전드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는데 대국 외적인 기사를 더 많이 보게 되죠, 이제는. 그렇습니다. 저는 구례구단이 2006년 만 23살의 나이로 이 세계대회를 우승했다 그래서 정말 대단한 기록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창호 구단의 세계대회 우승 기록은 16세예요. 동양증권배에서. 네, 엽기적인 기록이죠. 네, 91년인가요? 92년인가 그 일본의 르나이펑, 이제 저희한테 임해봉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한데 당시에 세계 대결이 펼쳐졌었죠. 그때 이제 제 기억에 이제 만 17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세계 최연소 우승 기록이죠. 뭐 지금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깰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기록이죠. 뭐 당시에도 그 한국의 뭐 온갖 방송사에서 그러니까 뭐 공중파 뭐 해서 다 이 방송을 했거든요, 중계를.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 때 네.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엄청난 신드롬을 일으켰었죠. 그렇죠. 당시에 이창호 구단의 모습을 보면서 바둑을 시작해서 지금 프로 기사가 된 기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호 퀴즈라고 보통 하는데 지금 한국 바둑의 이제 중요한 역할을 허리 역할을 하고 있는 85년생들, 네, 송아지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때부터 뭐 이세돌 구단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돌 구단도 이창호 퀴즈고요. 뭐 전부 다 이창호 퀴즈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창호 구단이 또 1인자였던 기간이 기니까요. 네. 그 퀴즈 기간도 길겠네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고 일어나면 바둑교실이 하나 생겨 있다라고 할 정도로 네, 진짜 전국 곳곳에 바둑교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인기가 대단했네요. 네. 당시에 바둑교실에 뭐 웬만한 데는 다 원생수가 100명씩 넘는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엄청난 인기. 그 당시에는 이제 모두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창호를 만들려고 자식들을 키웠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도 이 좋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왔었고 이창호 퀴즈 세대가 또 세계대회에서 활약을 하게 된 계기가 됐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곳 붙이는 곳, 받는 거에서 이창호 구단이 고민을 하네요. 네, 이거 상당히 까다로워요. 지금 받기가. 일단 안 두면 젖혀서 이거는 백 입장에선 기분이 좋죠. 그리고 거의 또 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흙도 지금은 뭐 젖히거나 또는 이렇게 늘어서 평범하게 받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한 칸을 백이 뛰는 자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흙이 이렇게 날일자로 나가야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백이 여기를 가만히 밀면 흙이 행마가 되게 기분이 나빠요. 이게 안에서 살 수가 없고 다음에 이렇게 늘었을 때 막 이런 거 한 점 끊어지는 것도 생기고 행마하기가 되게 어렵죠. 이걸 늘고 이런 걸 뒀을 때 밀면 이런 데 늘었을 때도 같이 가만히 늘게 되면 흙의 모양이 완전 무너져 버리잖아요. 네. 이게 좀 기분이 나쁘죠. 그래도 받기는 해야겠죠. 네, 그냥 평범하게 나가는 건 일단 젖히는 게 백이 자세가 너무 좋으니까 글쎄요, 일단 기분상으로는 일단 젖히거나 늘거나 일단 받고 버티는 걸로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젖혔을 때 한 칸을 띄면은 여기를 교환해두고 이을 때 이렇게 해놓고 나간다. 요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는 이제 흙이 젖혔을 때 백이 여기 먼저 찌르는 수가 어떻게 되냐 이것도 수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흙이 같이 늘고 백이 이걸 하나 끊어놓고 뭐 이쪽을 호구 치는 이런 형태의 싸움도 이것도 좀 어렵습니다. 이 기존의 백이 그 미리 교환을 해둔 수 때문에 흙이 지금 연결이 잘 안 되거든요, 이 모양이. 네. 중앙을 따낸다고 해서 이 하변의 피해를 감당할 정도는 아니군요. 네, 여기가 이 변화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연결만 될 수 있으면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젖힐 때 만약에 막아야 된다면은 단수를 치고 이을 때 이제 뭐 호구 치거나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것도 이제 나갈 수는 있는데 여기가 또 약간 기분이 나빠요. 이런데 끊었을 때 이게 두고두고 기분이 나쁘잖아요. 양단수 형태가 되죠. 네. 여기 양단수 쳐도 이제 따내면 되긴 하는데 맛이 상당히 나쁘죠. 약간 백이 이걸 먼저 쳐놓고 끊어도 좀 네, 찝찝하네요. 기분이 나쁘죠. 이런 데 늘었을 때 이런 중앙 젖혔을 때도 좀 차이가 나고요. 요번에 사실 그 저희가 오프닝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1차전의 오더가 이제 딱 그 연령대로 그냥 딱 붙었으면 되게 재밌었을 거란 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봉수 구단이랑 네웨이픈 구단이 만나고 네. 마샤오춘 유창혁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이제 창하오 구단이랑 만나고 구리 구단은 이제 조한승 구단이랑 만나 요 대진이요. 이렇게 만났어도 참 재밌었겠다. 예, 그 아쉬움은 좀 있어요.
그래도 2라운드가 있으니까요. 2라운드에서는 또 양 팀에서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뭐 단장님들끼리 좀 얘기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자 해서 합의만 되면 제가 보기엔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 또 주장전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대로 대진이 붙어도 정말 팽팽해 보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느 팀이 이길지 제가 보기엔 2승 2패가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그럼 결국 주장전 승부로 이제 우승이 가려지겠고요. 네. 이번에 이제 1차전 오더를 보시면 1국이 이제 레웨이핑 구단과 조한승 구단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저희 한국 선수단에서는 조한승 구단이 무조건 이긴다. 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겁니다. 이겨야 하는 판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창혁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이국이 사실 이 대국은 뭐 두 기사가 라이벌 기사긴 하지만 상대 전적이나 최근의 분위기론 봐도 유창혁 구단 쪽에 좀 무게가 쏠리는 판이고요. 네. 그리고 3국은 이제 서봉수 구단과 창하오 구단의 판인데 사실 이 판은 예측이 참 어려워요.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워낙 서봉수 구단이 그 이 나이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대결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창하오 구단이 조금 우세하다고 보여진다면 이 구리 구단, 이창호 구단은 말 그대로 이제 5대5의 승부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한국이 약간이라도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이번에 매치업을 보면. 그렇죠. 1국과 2국에서는 승산이 높고 3국과 4국은 팽팽하니까요. 네. 한국 팀이 좀 더 편안하게 1라운드를 관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역시 구리 구단도 세게 두죠. 이제 그냥 막아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백이 단수를 이교환을 안 하고 그냥 늘어서 둘 수도 있어요. 교환을 하지 않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끊어지는 게 조금 흑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다고 끊어지는 곳을 보강하자니 이 좌변 쪽에 흑 6점이 생사가 불분명해지고요. 네, 여기는 이제 보면은 뭐 단수를 치고 만약에 있는다고 하면 여기는 나가야죠. 여기 봉쇄당하면 안 되니까 나가고 여기는 끊으면 늘어서 당장은 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도 흑은 여기 봉쇄당하면 안 되니까 괴롭죠. 이건 일단 나가야 되고 끊더라도 지금은 늘어서 당장 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이런 데 두는 거는 수상전 자체는 이거는 이렇게 두어서 이거는 백이 안 돼요. 수상전이. 뭐 그냥 끼우고 이렇게 뒤로 치고 연결하면은 백이 잡히죠. 근데 이제 여기 하나 끊어 놓고 이런 데 젖혔을 때가 좀 기분이 나쁜 거죠. 네, 이것을 당해야 된다는 게. 그럼 지금 구리구단이 이 하변 쪽을 붙여서 바깥쪽 활용하는 이 수단은 좀 괜찮게 백이 네. 둔 거라고 보여지시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좀 백이 약간 재밌는 진행 같아요. 근데 뭐 AI는 지금 뭐 거의 팽팽하네요. 네, 진짜 5대5 어느 쪽으로 쏠리질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중앙 쪽으로 백이 두터워질지는 모르지만 또 중앙 쪽 두터워지면서 하변 쪽 흙집은 상당히 크게 굳어지거든요. 네. 자, 이창호 구단이 지금 한국 나이로 이제 45살이거든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창호 구단이 10대인지 20대인지 아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워낙 그 예전의 기억이 강렬하기 때문에. 네. 자,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고, 이제 45살이 벌써 되었는데, 지금도 바둑 리그에서 뭐 본인보다 거의 뭐 많게는 뭐 25년씩 어린 후배들을 상대로 지금도 아주 팽팽한 승부를 보여주고 있죠. 얼마 전에 또 요즘에 정말 잘 나가는 신의 기사인 신의 기사라고 할 수도 없죠. 본격 타이틀을 우승했었으니까 박하민 선수에게 또 승리를 거두면서 네.
많은 팬들이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창호 구단은 그 어느 팀에 있어도 바둑 팬분들이 그냥 당연히 응원하는 선수가 돼 네.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올드 바둑 팬들 입장에서는 이창호 구단, 유창혁 구단, 서봉수 구단이 활약하던 흔히 말하는 이제 4대 천왕이라고 했죠. 조은현 구단까지. 이 시기에는 사실 세계대회가 열렸다 하면 한국 선수들이 거의 대부분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국한테 많이 밀리다 보니까 예전에 이창호 구단의 그 활약을 뭔가 기대하시고 또 추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뭔가 그 시대에는 세계대회가 열렸다 하면은 뭐 시원한 맛, 통쾌한 맛들이 따라왔는데요. 네. 예전보다는 그런 맛들이 덜 해졌으니까요. 그런 점이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이제 중국에서 정말 그 흔히 말하는 인해 전술로 정말 뛰어난 기자들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한국이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뭐 후배들이 좀 더 분발을 해줘야죠. 그저 또 한국의 바둑 역사를 보면은 뭐 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천재 기사가 세계 타이틀을 계속 정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좀 더 지켜본다면은 또 이창호 구단 같은 후임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은영 구단, 이창호 구단, 그리고 이세돌 구단까지가 이제 계보인데 사실 이창호 구단이 이 세계대회 메이저 대회 우승만 17회예요. 메이저 대회만. 그리고 세계대회 총 20번, 22번인가를 우승을 했는데 네. 이게 엄청나죠. 지금으로 치면요. 네. 아마 이 기록을 깨는 기사가 과연 나올까. 지금 이제 2위가 이세돌 구단인데 이세돌 구단이 14회를 우승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네, 근데 이세돌 모자라네요. 구단이 이제 최근에는 세계대회 우승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기록을 깰 수 있는 기사가 나올 것이냐. 지금 이세돌 구단 다음에 우승이 많은 기사가 이제 중국의 커제 구단인데 커제 구단이 7번에 우승을 했죠. 근데도 앞으로도 거의 15번을 더 우승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이창호 구단의 기록에 근접하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세계 대회를 계속 참가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1년에 세계대회가 한 3개 정도 열린다고 치면 3개씩 5년 동안 우승해야 되고 다 우승해야. 네, 한 개씩 우승해서는 1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거 꽤 걸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없을 거예요, 네, 이 기록은. 거의 불가능한 기록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창호 구단의 기록이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창호 구단이 사실 뭐 기록 제조기라는 별명도 있듯이 기록을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계대회 최연소 우승 기록도 있지만은 네. 이창호 구단이 이제 한국에서 40연승이라는 연승 기록을 또 갖고 있고요. 또 1년 그 최고 승률이죠. 최고 승률. 제 기억에 88.2%인가의 승률을 낸 적이 있어요. 연간 승률을. 그럼 10판 두면 9판은 이기는 네, 거의 거죠? 9판 이기는 거죠. 뭐 최다 대국, 최다 대국 기록도 갖고 있고요. 국내 최연소 우승 기록도 13세로 이창호 구단이 네, 갖고 있는 그렇죠. 거 아닌가요? KBS 바둑왕전에서 우승을 하면서 기록을 갖고 있고 국내 타이틀이 126회인가요? 타이틀 획득 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은영 구단이 좀 더 많습니다. 조은영 구단 다음으로 타이틀 획득이 많고요. 네. 무엇보다도 농심배에서의 그 기록, 그 기록은 사실 다시는 나오기 힘들죠. 농심배에서만 5년 동안 11연승인가를 했으니까 뭐 우리 한국의 바둑 팬들이 이창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12살 때 국내 기전을 우승하는 기사가 나오면은 그 기사에게 한번 이창호 구단의 기록을 깰 수 있는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12살의 국내 대회 우승이다. 12살이면 초등학생 네, 몇 초등학교 학년인가요? 5학년인데 글쎄요. 네. 없을까요? 상상이 됩니다. 정말 대단한 기사고요. 이창호 구단 하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이 기사의 사진을 보면은 이 배경만 조금씩 바뀌지 다 같은 얼굴에 같은 표정 네. 그리고 같은 자세예요. 지금 뭐 사진에도 나오지만 이제 돌부처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지금 이창호 구단이 여기서 이제 굉장히 긴 장고에 빠져 있는데 요 네. 형태가 잘 보시면 이제 여기 끊는 거는 늘어서 버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한 칸을 띄어나가나 했을 때 뭐 단수 치고 있는 모양이 돼 있으면 여기는 이제 여기다 붙이면은 수가 나는 형태예요. 끊어주면은 늘어서 일단은 흙이 버틸 수가 있는데 여기다 붙이면 이을 때는 이 뚫고 나와서 세 점이 잡히고요. 그렇다고 이쪽으로 있자니 이거는 끊겨서 이거는 흙이 곤란하죠. 이 모양은. 다음에 치중 가고 수성전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는 일단 기분 나쁘죠. 이렇게 단수 치는 이런 수성전을 할 수가 없죠. 끼워서 이게 먼저 잡히거든요. 네. 이렇게 늘어버리면 수가 많이 예, 없습니다. 두 수밖에 안 되죠, 흙이. 그래서 거의 이 모양에서 뭐 이쪽을 지켜야 하는데 백이 이제 늘게 되면 이쪽에 수가 늘어나니까 아주 골치 아프죠. 이런 형태가 맛이 있어요. 확실하게 둔다면 여기를 잇는 게 제일 확실한데 그럼 쉬어갔을 때를 견딜 수 있을까요? 당장 씌워가는 거는 흙도 이렇게 입구자 붙이는 게 있어서 요거 이제 세 점을 잡고 살아가고요. 네. 그리고 뭐 단수 치면 이제 이건 안 받고 나가면 되니까 봉쇄는 안 되는데 여기 넣었을 때 일단 단수만 쳐도 일단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봉쇄가 되니까 이걸 이렇게 띄어나가야 되는데 한 점 따내는 게 좀 아프긴 하죠. 이러고 단수 치는 활용 당하는 것도 아프고 뭐 또는 이었을 때 그냥 백이 젖히기만 하더라도 일단은 선수로 백이 이쪽을 처리하고 여기까지 젖히는 수순이 오면 이거 백이 좀 기분이 좋거든요. 한 시간 제한 시간이면은 시간이 뭐 넉넉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시간은 또 아닌데요. 네, 시간을 좀 세이브를 잘 해야죠. 좀 어려울 때 시간을 쓸 수 있는 좀 여유를 만들어 놔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창호 구단입니다. 자, 바로 뛰어나올지 아니면 보강을 지금 하변 쪽으로 해둘지요. 자, 고민이 깊어질수록 다음 수가 어디로 갈지 자,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과 구단의 사국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유창혁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2국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한 바둑 스타들이 만났습니다. 2019 편강배 한중 바둑국수 초청전, 이번에는 유창혁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지금 현장 사진인 것 같은데요. 네. 아, 두 기사 세월의 흔적이 많이 느껴지네요. 그전 사진과 느낌이 확 네,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네, 제가 정말로 좋아했던 기사들 두 명인데, 네. 세월이 많이 흘렀군요. 그런 게 좀 느껴지죠. 아, 활용을 입구자로만 해두네요. 붙여가는 것까지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그냥 입구자로 두어서 받아두었고요. 네, 역시 유찬혁 구단은 공격이죠. 그 자리를 정말 두고 싶었던 것 같고요. 이제 뛰어나가면 같이 뛰어나가고 같이 뛰어나가고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뛰어나옵니다. 지금은 나와서 끊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붙여가는 수가. 이런 자리에서도 이렇게 해서 계속 밀어가는 것보다는 이런 거는 정말 좋은 행마가 아니죠. 상대 등 뒤를 미는 행마니까 좋지 않고요. 야, 마샤오충 구단은 세월은 흘렀지만 네. 바둑 스타일은 여전하네요. 여전히 두텁네요. 두텁기도 하고 일단 실리 엄청 좋아하죠.
이거 한 점 따낸 것도 지금 당장 뭐 급한 자리는 아닌데 굉장히 짭짤하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이거 한 점 끊어서 잡는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네. 이게 참 이 실리적인 기풍은 어디 안 갑니다. 그러자 바로 중앙 쪽을 끊어갈 준비를 하는데요. 네. 그렇죠. 이 한 점만 흙이 제압하게 된다면은 중앙 부분의 두터움은 흙이 확실히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뭐 끊었을 때 이제 지금은 백이 뭐 이걸 늘어서 살리진 않을 거고요. 늘어서 당연히 이건 백이 싸움이 좋은 싸움이 아닌데, 늡니까 그래도? 이 싸움을 하나요? 이거는 약간 급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전 당연히 이렇게 한 점을 그냥 띄어서 이 한 점을 가볍게 볼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이렇게 잡히는 건 그렇게 대단하진 않은데, 예상외로 강수입니다. 이건 늘어서 두면, 밀어서요. 아마도 이거 늘었을 때에 두 기사 모두 이쪽 젖히는 거에 대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싸움은 흙이 괜찮은데 이거 끊어서 이렇게 늘게 되면 이쪽 싸움이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유창혁 구단도 여기를 밀었다는 얘기는 여기를 임시 방편으로 선수 활용을 하고 여기를 좀 지키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런데 뭐 늘거나 해서 연결을 확실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이 좀 신경이 쓰였나 보네요. 네. 늘고서 젖힐 때 같이 젖히고 이렇게 싸워도 제가 보면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은 이 밀어놓고 두는 행마는 흙이 좋은 행마는 아니에요. 다음에 백이 꼬부렸을 때도 이게 두 점 머리를 맞는 형태가 돼서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닌데 일단 끊어 놓기만 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백도 이렇게 늘어가니까 힘을 좀 비축한 형태가 네, 됐네요. 그렇습니다. 야, 거기가 네, 이게 이제 마샤오춘이인데요. 아주 멋있는 감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전성기 때 그 마샤오춘 구단의 바둑을 보는 듯할 정도의 행마인데, 야, 여기를 이건 이제 두면 세 점머리를 두들겨서 딱 급소 자리에 있다는 네, 거죠. 그 얘기죠. 빈상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행마를 하겠다는 얘기고요. 사실 유창혁 구단이 사실 이런 수 잘 두거든요. 이런 그 화려한 행마들 정말 좋아하는데 밀어가지는 못했고요. 입구자 행마로 나옵니다. 네, 지금 오늘 날 잡았는데요. 이거 마유춘. 손바람이 마사춘. 엄청 난데요. 네. 야. 저는 옛날 이름이 익숙해요. 마효춘이라고 이제 저희는 불렀었고, 서비평, 네. 임해봉, 이렇게 이름을 이제 했었는데, 그게 다 이제 중국식 발음으로 이제 바뀌었죠. 네웨이핑, 뭐, 마샤오춘, 린하이펑,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여기서 이제 장혜영 캐스터와 저와 이제 약간 세대 차이가 나죠. 공감이 네.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근데 저는 유창혁 구단도 싸울 만한 전투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일단 너무 급하게 두는 느낌이 있는데요. 마샤오춘. 여기는 그냥 한 칸 정도 띄워서 연결했어도 되는 형태인데 너무 급하게 글쎄 오늘 좀 많이 보여주고 싶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로 욕심을 네. 좀 내는 것 같은데요. 워낙 오랜만에 이제 이런 그 빅매치를 두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여기서 끊어가나요? 자, 일단 재밌습니다. 일단 끊어서 이걸 늘면은 여기를 빈상가고 끊어버리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두 점이 못 도망갑니다. 단수쳐도 이어서 이게 도망을 못 가요. 네, 찝어서 죽었죠. 이거는 일단 죽었는데요. 네, 끼워서 잡혔죠. 이거 흙도 쉽게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군요.
아니 흙은 여기서는 막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이거는 뭐 당연히 막아야죠. 근데 끊었을 때 지금 이걸 늘지 못하면 일단 백이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두는 게 지금 강력합니다. 그럼 반대쪽으로 느는 건 어떨까요?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요. 네. 예,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이러면 이제 늘어서 받았을 때 역시 다시 이제 지켜야 되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미는 행마 자체가 그렇게 좋은 행마는 아니어서 백이 이제 뛰어나가거나 했을 때 잡히진 않지만 그렇게 두고 싶지는 않은 행마죠. 자, 유창혁 구단 글쎄요. 나와서 끊는 걸 생각 안 했을까요? 그게 아니라면 한 칸 정도 뛰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일단 끊었을 때 흙이 대책이 없어 보입니다. 이걸 늘고서 여기를 둘 때에 일단 막는 거는 지금 잘 안 되는 모습이고요. 이쪽으로 단수를 쳐서 역시 세 점이 안 잡히거든요. 이렇게 치면 연결이 돼요. 단수라서. 이으면서 네, 단수네요. 안 죽죠. 잘 안 죽습니다, 돌이. 그러면 이렇게 회돌이를 쳐서 할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은데 결국은 이 상황에서 별게 없어요. 바깥쪽을 막았다는 거밖에 없네요. 네, 여기가 뭔가 봉쇄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봉쇄가 안 되죠. 계속 따라 나가게 되면 흙이 이상합니다. 이 정도만 해놓고 글쎄요. 이거는 흙이 실패죠. 자. 끊으면 어떻게 둔다는 얘기죠? 일단 막았는데요. 백은 끊는 한 수처럼 보이는데 흙의 다음 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런 쪽으로 버티면 이것도 젖혀서 결국은 몇 발자 못 나가고요. 세수죠. 그럼 여기를 세수 이하로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일단 여긴 봉쇄가 안 돼요. 네, 봉쇄가 안 됩니다. 이거는 흙이 안 돼요. 그렇다면 여기를 밀어놓고 임시방편으로 해놓고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일단 모양이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이쪽에 백은 언제든지 이제 끊거나 여기를 붙이면은 연결을 할 수가 있는 형태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위험한 돌이 아닙니다. 자, 궁금합니다. 끊어갔어요. 자, 여기서 실패한다면 한순간의 흐름을 내줄 수도 있는데요. 예, 역시 밀어가죠. 네. 일단 뭐 어느 쪽도 잡히면 안 되기 때문에 요석이기 때문에 흙을 일단 다 살리는 수를 두었는데 모양이 좋은 모양은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 젖힙니까? 네. 한 발 더 나가나요? 젖히는 게 더 나은가요? 이렇게 두겠다. 똑같이 두면 이제 젖혀서 이 모양이 더 좋다. 그 얘기거든요. 일단 스스로 두 점은 머리를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이 모양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여길 둔 다음에 이런 데를 호구 치거나 이렇게 늘어서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를 빈 삼각 두었을 때 이걸 차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차단을 하는 순간 끊어서 이 두 점이 그냥 잡히니까 이 두 점이 잡히면 안 되거든요. 요석이기 때문에. 젖히는 게 아니라 한 칸을 뛰었고요. 네. 일단 요 교환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돌이 백돌이 없어서 백도 이제 이렇게 끊지는 못하죠. 막아서 이걸 끊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백이 이제 끊는다면은 이렇게 끊어야 되거든요. 입구자로. 그래도 끊어지긴 하네요. 네, 입구자로 끊는 건데 이렇게요. 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흙도 일단 수가 하나 늘어났어요. 이거는 호구 쳐서 둔다면은
백이 지금 이것까지 하겠네요. 이 자리까지 하고 쌍립 쓸 때 그리고 끊어도 이게 세 점이 빠져나갈 수가 있나요, 흑이? 이게 이제 보면 빈 삼각을 두는 거는 그러니까 단수 치는 것부터 해보죠. 단수 치면 이어서 여기를 두면은 백이 여기를 찍고 이을 때 끊어서 네. 이거는 백이 수가 한 수 빠르죠. 흑이 두 수밖에 안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1로 이어야 되는데 그럼 끊고 이어서 자, 이것도 수가 백이 한 수 없네요. 빠르고요. 그럼 이 모양에서 다른 수는 없죠. 어디를 두더라도 끼워서 가는 순간 어떻게 돼도 한 수 빨라요, 백이. 그래서 버틴다면은 지금은 요렇게 빈 삼각을 둬야 하는데 요렇게요. 백이 이제 이렇게 두면은 치받아서 이거는 오히려 흑이 한 수 빠르죠. 네. 근데 백도 여기서는 그냥 젖혀서 둘 겁니다. 단수 치면 이어서 역시 마찬가지 예로 흑이 안 되고요. 아, 이건 기분 나쁜데요. 아, 기분이 나빠요. 자, 느는 교환까지 가고요. 이거를 한 칸으로 받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요. 네. 그럼 이제 여기 두었을 때 여기서도 애매하죠, 모양이. 단수 치면 이어서 두 점이 또 네, 이쪽으로 살아가는 게 있고 여기 두 점이 이제 있는 순간 여기 잡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네. 아, 모양이 아주 사납습니다. 흑의 그러네요. 형태가. 그냥 젖혀야 될까요? 이쪽으로요. 네. 이것도 끊어가게 되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되면은 흑이 한 수 빠른데 백이 이제 여기를 찌르고 나오면 여기는 살아갈 수 있는데 이쪽이 다 떨어지잖아요. 네. 아, 모양 되게 나쁘네요. 흑의 형태가. 모든 것을 다 살려가면서 두 점을 잡는 건 욕심일까요? 네. 제가 AI 참고도 잠깐 봤는데 AI는 여기를 두면은 여기 끊지 말고 그냥 나를 자로 가라고 합니다. 네, 나를 자로 가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서 이걸로 아주 비슷하다. 5대 5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끊었을 때는 어떻길래 그러죠? 여길 둘 때 이걸 끊는 거를 아예 보여주질 않네요. 작다는 걸까요? 여길 두면은 그냥 이쪽을 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이어서 여기를 안 끊어주겠네요, 흑이. 이제 이거는 그러면 수가 하나가 느네요. 한 수가 느니까 그 백을 연결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걸 뒀을 때. 그렇죠. 이게 뭐 후수로 연결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니까. 그죠. 굳이 끊을 필요가 없네요. 그러네요. 네. AI는 이런 게 좋아요. 네. 자, 그러면은 백 입장에서도 끊는 것보다는 뭐 나를자로 준다거나 아니면 뭐 AI가 말한 대로 여기 나를자 가고서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두면 되겠네요. 지금은 흑이 일단 여길 뒀을 때 백이 여길 둘 때 이걸 무조건 끊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네. 끊으면 돼요. 안 끊고 그냥 둬서 연결시켜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모양에서 붙여가면은 정말 생각도 안 하고 보통 끊어가거든요. 네. 자, 쌍립으로 받았고요. 이 수가 좋은 수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제 그냥 두면은 뭐 중앙을 틀어 막거나 하게 되면 깔끔하게 바깥가 다 틀어 막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를자를 가면 흑이 이제 이런 데를 두기가 어려운 게 여기 붙이는 게 남아 있잖아요. 네, 저랑 같네요. 네. 다 끊어주기를 기대하고 네. 있는 거죠. 역시 사람은 비슷해요. 그럼요. 네. 자, 흑은 여기서 끊는 거는 잘 안 되는 모습으로 보이고요. 자, 그냥 두 점을 잡으면은 흑도
괜찮은 형태입니다. 두 점을 잡아도 되고요. 지금은 어떤 게 더 뭐 나을까요? 이런 데 활용해 놓고요. 네. 그냥 이렇게 막아도 괜찮아요. 이 두 점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생각을 집착하지 하면 않아도 네, 되나요? 버린다고 해도 지금 바깥에가 워낙 깔끔하게 막혔기 때문에 이런 데 어깨 짚거나 하게 되면 엄청나죠, 흙의 모양이. 두 점을 사실 가볍게 보면 됩니다. 지금 끊는 건 안 돼요. 끊어서 이거는 요 세 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마샤오춘 구단이랑 서비평 구단, 네웨이핑 구단의 일화를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네. 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두 기사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틀어진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런 사건이 또 있나요? 그런 이게 뭐 진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한국에도 널리 퍼진 얘기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이제 마샤오춘 구단이 세계 대회에서 바둑을 뒀을 때 네이핑 구단이 이제 그 바둑을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마샤오춘 구단의 수에 대해서 뭐 이렇고 저렇고 이제 해설자니까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그러니까 중국은 왜 그런 문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나중에 이제 기자가 이제 그런 걸 물어본 거예요. 정말요? 에이핑 구단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뒀어야 된다더라 어. 뭐 이런 식으로. 그때 마샤오춘 구단이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의 바둑을 우승 한번 못 해본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아이고. 제가 뭐 번역을 그대로 한 건 아닙니다만은 싸우자는 거네요. 한마디로 세계 우승 경험이 없는 기사가 챔피언의 바둑을 어떻게 해설을 하냐 그거였어요. 그거를 또 중국에선 그걸 또 기사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 붙이는 것처럼요. 그 얘기가 알려지고 나서 두 사이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얘기가 들려왔는데요. 서로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네. 이야기를 전하면. 네. 마샤오춘 구단이 좀 심했죠. 그래도 네, 어떻게 그래도 한참 선배인데 그 대국을 져서 네. 그랬던 걸까요? 그렇잖아도 네이핑 구단은 세계대 우승을 한 번을 못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굉장히 있는 기사인데 그 너무 그 대놓고 앞으로 상처를 찔러왔으니까 네, 후벼 판 거죠 그냥 상처를. 네. 유창혁 구단이 끊어가질 않았고요. 네, 끊어가진 않았는데 들여다봤어요. 들여다봤습니다. 그럼 뭔가를 더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얘기죠. 제가 들여다보니까 인공지능들이 100쪽으로 좀 더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네. 일단은 유창혁 구단의 지금 들여다보는 선택은 네.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를 이걸 뭐 이 두 점을 그렇게 크게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렇게 그냥 막았으면은 백이 여기를 거의 연결할 수밖에 없는 형태인데 지금 이렇게 교환을 하고 이러고 젖혔네요. 저 이 자리는 이제 백이 두는 게 뭐 거의 선수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죠. 글쎄 이거 유창혁 약간 생각이 이거는 좀 실수 같아요. 지금 그냥 젖히고 백이 받을 때 중앙 틀어막는 게 제일 깔끔했고요. 지금 이 형태는 이제 백이 여기만 젖혀도 두 점 잡혔잖아요. 이제 이런 데 막는 게 선수가 안 돼요. 중앙 두는 게. 지금 백이 사실 그냥 손을 빼도 그만이고요. 이런 데 뭐 밀거나 또는 날일자 정도로 나가도 이래도 기분 나쁘죠. 어쨌든 간에 흙은 이 중앙을 봉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중앙이 만약에 네. 탈출이 돼버리면 그러면 흙이 양쪽으로 좀 몰려가는 네. 그런 바둑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냥 젖히고 여기 지킬 때 그냥 막아두는 것이 제일 깔끔했습니다. 그걸로 제가 보기엔 흙이 괜찮아 보였었는데 네. 지금은 좀 더 어려워지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날일자로 나오면 어떻게 두죠? 일단 차단하려면 이건 차단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뚫어서 이쪽이 잡히니까 뭐 이쪽이 죽으니까 안 되죠. 그럼 여기를 뒀을 때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부터 단수 치고 끊는 건데 모양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모양 이렇게 두더라도 이 두 점이 죽었잖아요 이걸로. 네. 그리고 바깥에는 모양이 양쪽이 끊어져가지고 이건 흙이 안 되죠. 너무 괴롭죠. 그럼 날일자 두면 거의 못 끊는다는 얘긴데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된다는 얘긴데
이건 일단 백이 이렇게 탈출이 되면은 흑이 여기 모양을 크게 키우려고 했던 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 중앙을 막아가는 게 포인트인데요. 자, 이 중앙 쪽을 잘 처리해서 중앙에 좀 주도권을 잡아가는 게 판 전체적으로 좀 승리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대국은 유청혁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의 대국이고요. 이청우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도 좀 더 수순이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청우 구단의 대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자, 이 대국도 흑이 지금 받아가기가 좀 껄끄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었거든요. 한 칸이 아니라 나를자 흑마로 나오네요. 네, 이거는 일단 한 칸을 띄웠을 때 백이 여기 들여다보는 게 선수가 되면 아까 같이 요 붙이는 수 같은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가 지금은 붙이는 거는 여기 붙이는 거는 이어서 백이 이걸 끊지를 못하죠. 세 점이 먼저 잡히니까. 백이 이런 데 쌍리비 선수가 되면 여기가 이제 지켜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비껴서 받은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젖히고 나가야 하는데 계속 거기죠. 이곳 백이 모양을 잡는데 참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금 당장 하면요. 중앙을 두는 거는 여길 둬서 그냥 메워가면 백이 빠르고요. 그렇죠. 네. 거기가 계속 문제인데요. 자, 구리구단은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이세돌 구단과 거의 같은 기풍의 소유자라고 수 되면 그냥 바로 두는 스타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버리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너무 크죠. 이건 백이 흑이 망했고요. 결국 끊겼을 때 수를 늘려야 되는데 치중으로 가서 이렇게 둬야죠. 막으면 여기까지도 둬야 돼요. 역시 끼움 당하면은 수가 팍 줄거든요. 흑이 세 네.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더 이상 수성전 할 수는 없고요. 백이 이제 이 정도만 하고 이제 중앙을 젖혀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쪽은 잡기는 잡는데 좀 괴롭죠 모양이. 뭔가 계속 밀어가더라도 계속 받아야 되고 여기까지 받아야 되는 형태예요. 이거는 수성전이 잡긴 잡았나요? 뭐 일단 이런 형태가 되면은 유가무가로 잡긴 잡는데 참 맛이 나쁘죠. 네. 이었을 때 뭐 이렇게 둬서 잡긴 잡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차피 여기 흑의 집이었고 약간 제자리 걸음하는 느낌이고 바깥 활용만 당한 기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잡아가는 게 최선인가요? 네, 치중 갑니다. 뭐 여기서는 백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젖힐 수도 있겠네요. 굳이 여기 할 필요가 없네요. 네. 이게 왜냐면 여기는 나중에는 이걸 단수치고 이렇게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패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이런 패는 백에게는 다 꽃놀이 패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젖히는 게 더 좋습니다. 구리구단이 뭐 여전하네요. 네. 여전히 잘 둡니다. 여전히 뭐 그 기량은 녹슬지가 않았고요. 상대방이 참 곤란해할 만한 모양도 잘 찔러가고 있고요. 이건 잘 되지 않았습니까? 단수 한 방 치고 이을 때
여기 호구만 치더라도 백이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흙이 너무 모양이 쭈그러들었죠. 여기 형태가. 돌 투자에 비해서는 집이 별로 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네. 아,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받았는데 아, 이럴 수도 없었나요? 저 있는 거는 호구 친 다음에 여전히 이제 여기 나가는 맛 때문에 가해수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야, 이렇게 되면 백이 선수까지 잡았어요. 백이 지금 젖힌다거나 또는 여기 자리도 엄청 아프고요. 와, 이 자리 날일자로 뭐 그것도 비슷합니다. 있게 되면 느는 것까지 선수거든요. 흙이 일단 안형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나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 돌이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돌을 살리려고 한다면 이 지금 좌상 쪽에 걸쳐놓은 돌은 그냥 자연스럽게 잡힐 가능성이 생깁니다. 아, 이거 좀 괴로워진 네, 듯한데요. 지금은 일단 확실히 백이 잘 됐어요. 이곳 접전에서는. 자, 인공지능 그래프들도 백이 이곳 접전에서는 잘 풀렸다. 좀 더 높은 점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두기사는 늘 이런 패턴이 많았어요. 구리구단이 좀 앞서 가다가 끈적끈적하게 이제 이창호 구단이 버텨가면서 후반까지만 만들어가면 사실 구리구단의 약점은 끝내기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에 모르는 기사가 없죠. 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구리구단이 별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세계 최고의 최강의 아마추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런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불명예스럽다기보다는 이제 좀 구리구단의 특징을 말하는 별명인데 구리구단이 아마추어는 아니잖아요. 프로 기사인데 왜 그런 별명이 붙여졌냐면 그 구리구단이 갖고 있는 그 기량은 세계 정상급 기사인데 이런 정상급 기사가 특이하게도 말도 안 되는 역전패를 잘 당하는 거예요. 뭐 어이없는 이상하네요. 실수 또 끝내기에서 막 손해봐가지고 막 반집을 진다거나 그러니까 요 정도 레벨에서는 거의 나오기 힘든 그런 바둑을 자주 두다 보니까 그 앞에 이제 아마추어가 붙은 거죠. 예, 바둑은 엄청 센데 아마추어 같은 수를 둔다고 해서 세계 최강의 아마추어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그만큼 끝내기가 좀 약점이 있는 기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점수 차이는 이청우 구단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추격할 만한 네. 그런 정도의 차이네요. 근데 일단 바둑 자체가 참 흙이 두기 괴로운 바둑은 맞아요. 자, 여기를 이제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문제가 이렇게 돌리면 기분은 좋은데 이렇게 다 돌리고 나면은 다음에 백이 여기다 붙이면 이게 끊어지는 게 생겨요. 밑에 5점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늘어서 돌려야 되는지 이쪽으로 돌려야 되는지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돌리면은 여기는 없거든요. 여기는 찝어서 백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건 없는데 중앙은 약간 늘어서 돌린 것보단 못하죠. 지금 이렇게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이래야만 선수를 잡을 수 있으니까 선수 잡고서 나가야 되잖아요. 어디론가. 지금 나가는 게 중요한 네, 거죠. 지금 전체가 위험하니까. 야, 근데 이게 나가는 행마도 별로 이렇게 좋은 모양은 잘 안 나옵니다. 계속 뭔가 정처 없이 공격당하는 형태라. 네, 한 점은 뒤로 활용하는 쪽으로 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백이 약점이 없어요. 흙이 뭔가 이 백을 뭔가 가른다거나 뭔가 노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백은 다음에 한 점을 따내면 거의 살아있는 형태라서 큰 약점이 없고요. 일단 지금 당장은 이창호 구단이 일단 살아야 됩니다. 거기까지 가요? 안 끊어지나요? 야, 거기까지 갑니까? 이건 너무 끊어가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젖히는 거는 한 칸을 띄어서 약간 흙도 모양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둬서. 뭔가 뭐 호구 친다거나 해서 모양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 붙이면 일단 그런 형태는 안 나옵니다. 이야, 이거 젖히면 늘어서 이렇게 끊어지면 이거 다 살릴 수 있습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답답해 보이는데요. 또는 이렇게 어. 씌우는 자리도 굉장히 아프긴 해요. 이렇게 둬도. 당장 안 끊어가도 네. 사활 자체가 좀 그렇죠. 곤란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둬도 자체로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되게 어렵습니다. 뭐 이렇게 받으면 그냥 밀어서 전체 공격해도 사실 좀 괴롭긴 한데 네. 아, 저 같으면 끊어갈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두는군요. 더 크게 몰아가네요. 조금 더 세련됐죠. 네, 이렇게 두는 수가. 아, 이것도 좀 괴로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 이러고 다시 중앙 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원래가 이제 여기로 나가는 정도였는데 백이 이제 여기를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환을기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인데, 야, 이거 늘면은 날짜 두죠. 늘면은 여기까지 밀겠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요 모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였는데 일단 2차 구단도 다르게 뒀고요. 아, 근데 행마가 좋은 행마가 잘 안 나와요. 아, 이거 귀 쪽도 점점 수습이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네, 다음에 백이 한 수 더 두면 다 잡혔죠, 여기. 근데 흙이 지금 살리려면 이렇게 둬야 되는데 네. 이렇게 살리기에는 야,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 아니에요? 전체가? 한 집도 없는데. 자, 물론 여기는 흙이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두면은 나중에 정말 괴로울 때 이렇게 두면은 한 집을 낼 수는 있어요. 한 집이 나긴 하죠. 근데 집으로 엄청 손해긴 하지만 집이 날 수는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나가야 됩니다. 아, 행마가 쉽지 않네요. 한 칸 뛰는 것도 뭐 이런데 그냥 젖히고 그냥 끊어버려도 아, 거의 끊겼죠? 이거 줄 때 있더라도 대책이 없어요. 끊으면 그냥 이거 뚫고 나오면은 그게 안 되고요. 그렇다고 여기를 늘자니 이거 이어서 난리 났죠, 이거는. 백이 참 약점이 없네요. 네, 맞습니다. 백이 약점이 없어요. 지금 뭔가 이런 식으로 연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계속해서 공격을 해도 괴롭습니다. 지금 집으로도 봐도 흙이 집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여기가 나중에 보면은 젖혀 있는 게 선수죠. 그 다음에 여기를 이으면 수가 나기 때문에 수가 나죠. 그러니까 흙이 하나 더 갈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 27집 정도 나거든요. 이쪽에 흙집이. 큰 집이 아니죠. 여기는 아직 큰 집이 아니야. 3~3도 비어있고 해서 뭐 한 10집 정도, 15집? 그럼 한 40집이 약간 넘는데 흙의 집이. 그러니까 흙의 집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백은 여기 10집, 여기 10집, 20집 나 있죠. 여기도 10집 정도 나 있으니까 백도 한 30집은 나 있고 뭐 이거 공격하면서 적당히 득을 보면은 충분히 집으로도 흙이 좀 백이 따라갈 수가 있는 바이기 때문에 자, 이곳부터 더 가면 좀 엮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받아주면 이런 식으로 두었을 때 약간 이제 아까 같이 이런 식으로 끊어갔을 때 도움이 된다 이거죠. 아, 이수가요? 예, 나갈 때 이제 호구가 되니까 아, 연결이 돼 있는 예, 거네요. 막아서 호구가 되죠. 받아주면 약간 득인데 사실 지금 구리구단이 이쪽으로 버텨갈 수도 있어요. 이러고 이런 식으로 둬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붙여서 싸우면 되고요. 네. 흙이 뒤로 빠지면은 그때 막아서 맞고요. 네, 막거나 뭐 나를자도도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네, 진짜 세게 둔다면 지금은 꼬부려서 버티는 건데 아, 더 센 거 아닌가요? 아 이거는 이제 흙이 젖혀놓고 끊어놓으면 요 교환만 돼도 이제 중앙 뒀을 땐 약간은 그 형태는 되죠. 끊어지는 건 막았는데 연결은 되죠.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흑이 이 돌을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바둑이 아니고 손해를 안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데 두 점이 이런 식으로 끊어져 버리면 살더라도 이게 두 점이 잡히거나 하게 되면 집으로도 이미 백이 좋거든요. 하변 집보다 이 좌상 쪽 백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크죠, 여기가. 이게 다 들어가면 몇 집이에요? 4, 7, 8, 9, 10. 거의 40집 가까이 나거든요, 이쪽 집만. 네. 네, 이 차보다는 이 바둑은 좀 많이 괴롭네요. 이런 진행은 좀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구단이 이렇게 자기 입맛에 맞게 이렇게 신나게 해주면 네. 진짜 아무도 못 당하거든요. 지금 딱 그런 상황인 네, 거죠. 거의 천하무적이에요. 저런 스타일로 짜이면. 그러니까 그 기질 자체가 기세를 타서 본인 스타일로 딱 짜이면 엄청나게 잘 둡니다. 지금 판의 흐름, 기세는 구리구단이 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창호 구단 이 사태를 좀 더 수습을 해야지 괜찮아지겠는데요. 자, 2019 편강배 한중 바둑국수 초청전. 저희는 잠시 후에 이창호 구단의 대국으로 돌아오겠습니다.